요전에 그 게시판을 보니까 몇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 볼게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 게을러도 좋은 거 아니냐. 게을러도 괜찮다. 괜찮죠? 게을러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그 게을러 보면은 게으른 게 참 힘들다는 거 알게 돼요. 이게 한번 게으르게 살아봐야 돼요. 얼마나 힘든 건가. 그러니까 충분히 게으르지 않아서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게을러지면은 고통스러워. 저절로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게을러지더니 응급적 양근이 돼가지고 뭐 요즘 방학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뭐 나는 뭐 너 부지런히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뭐 마음껏 자고 낮에도 자고 그러더니 어제도 5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배드민턴 들고 친구하고 산에 가더라고. 저놈이 미쳤나. 저놈이 미쳤나.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살다 보면은. 그리고 보세요. 우리 시간이라는 건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다. 봐요. 그런데 게임하다 보면 언제 자요? 3시에 자잖아요. 그럼 9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계속 내버려둬요. 그러면 6시 잘 거 아니에요. 그럼 1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한 바퀴 돌면 어때요? 또 새벽에 일어나잖아.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나도 내버려두면 되고, 그 내버려둔다는 이 자체가 우리 한방정신과 치료법이에요. 내버려두지. 그리고 쓰름이란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빙글 돌아가지고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원이잖아요. 음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응급적 양편이 되니까. 근데 자꾸 막게 되면은 잘 돌지를 못해. 그래서 늘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도 돼요.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포용하는 것과 이제 끊어준다.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자, 포용한다는 거는요, 내가 상대하고 또 자녀하고 또 친구들하고 살 때 상대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할 때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뭐 신 음식이 나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의를 하잖아요. 손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식당 주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주인은 그거 오늘 아침에 제가 내놓은 건데 너 손님이 거짓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이나 팔이가 빠져서 뭐라면 뭐 깨끗이 쳤는데 왜 그럴까? 왜 그 얘기를 해요? 예,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손님들은 아무 불편만이 없어요. 그렇죠? 죄송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말이 많게 되면은 이제 그 집에 가기가 싫은 거지. 인정하게 되면은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포용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차를 몰다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도 제가 좀 무모하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항의받고 이럴 때 몇 년 전에 잘못 끼어들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를 세우고 끼어들는데 차가 많이 밀리니까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뭐 XX가 나오려고 그런 것도. 그래서 내가 잘못했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랬지? 그랬더니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죄송은 나니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다시금 정중하게 예 죄송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냐? 안 가고 또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쳐다봤다고. 가만히.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 다음 동작이 뭔지 이 사람이 눈치채더라고. 그 다음에 나도 쌍소리 나오는 거거든. 그치? 쌍소리가 나오는 거야. 야, 이 씨발 새끼야, 잘못했다 했잖아, 이 개새끼야. 이 얘기가 나오잖아. 나오기 전에 가오르더라고. 그러면 나는 1대1에서는 웬만하면 난 자신 있거든요. 1대5로도 싸워봤는데 뭐 주먹 싸움 뭐 안 되겠어.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시비 오고,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죄송한다고 나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잘못을 용서를 안 하고 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포용 안 한 사람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잘못했다고 했잖아.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인정했잖아. 네. 그래서 포용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이 되지 않고 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물러서 일하는 거.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뭐겠어요? 가다가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는 게 음양이잖아요.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용하는 거고, 끊어주기라는 건 뭐예요? 인의예지, 우리가 인의지주 살려고 하는데, 인의예지가 아니 군자라는 사람들이 남에게 이끌린 사람인지 알아요? 절대 안 그렇죠. 군자는 자기 길 가요. 그래서 여기 그 책에도 있죠. 서면의 말씀에 보면은 이쯤가 요약 250페이지.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끊어준다, 네트서비스 이런 전체는요, 다 고전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현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머리에서 짜내서 얘기한 거는 없어요. 내가 뭐 머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 무식쟁이가 말도 안 되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은 15번 봐봐요. 252페이지. 그렇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비례물시, 비례물정. 비례물은 비례물동이야. 얘가 아니면 보지도 않으며 듣지도 않으며 말하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렇죠? 얘가 아니면은 끊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끊어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반성을 했는데 내가 끊어줘. 그건 아니죠. 포용해야지. 포용을 하고. 근데 상대가 잘못을 했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도 없어. 인정도 안 해. 그럼 내가 포용을 했어. 소위 말해서 그냥 얼러줬어. 그럼 뭐예요? 나는 그냥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나도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물어보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뭐든지 그래요. 앞에 생각했던 말이 있어요. 물어보라는 얘기는 내 의견이 이러이러한데요. 그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자기 의견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강요하기 쉬워요. 특히 부모가 돼서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아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은 더 잘 들어. 말을. 근데 이거 해! 이러면은 아주 그냥 무조건 뭐예요? 반대를 하면 반대라거든. 그러니까 너의 얘기는 어떠냐? 나는 이러한데. 그래서 내가 자연법을 가지고 얘기해봐봐요. 그러면 상대는 그냥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말 건 뭐예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상대방의 사적인 거. 이런 거는 불문율을 붙이면 좋은 거예요. 그럼 자꾸 물어보는 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것과 물어보지 못할 거.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극기복리 살신성인에 대한 거가 살신성인 요즘에 보면은 자꾸 우리 노 대통령과도 살신성인 했다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시각이에요. 살신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했나요? 초기에? 살신성인? 살신성인이라는 게 살신성인은 이 극기복리와 이제 통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살신이라는 것은 극기와 같은 거예요. 살신한다. 죽여라.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이 똥덩어리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똥덩어리 생각이라는 거는 원래 힘구름이 원조예요. 근데 작년에 뭐 마에스트로 누구야? 강마이가 써가지고 야 내가 거꾸로 개말을 숨겼는데 나는요 그 전에 벌써 10년 전부터 쓴 얘기인데 우리 환우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가 너의 생각은 다 똥덩어리다. 근데 내 책을 읽었나 어떻게 됐는지 강마이가 쓰고 있더라고요. 원전 나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근데 그런 얘기가 또 예전에도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쓰죠. 그래서 이 똥덩어리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인이 가르치니 너 죽어. 너 죽어서 인을 잃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무슨 군자시대 뭐 파쇼예요? 성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만 양병설로 왜곡된 거라는 건 다 여러분 알죠? 우리 율곡 그 제자분이 잘못 이 스승을 높이려고 잘못 만들어낸 얘기가 아주 소설을 썼어요. 제가 그 율곡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책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율곡 선생이 그런 성현이 군대 머릿수를 늘려야 이런 얘기 쓸 군대 아니에요. 그런 시각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를 잘 양성해라. 군대에 있어가지고도 덕망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러면은 모든 군졸들은 탈 것이다. 이렇게 원칙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한 분이지 군대 수를 많이 늘려라 없어요. 그렇게 이런 가르침에는요 뭐 무력적인 힘을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항상 덕을 이야기하고 일을 얘기했죠. 그래서 살신성인이라는 거는 극기예요. 나의 그 고집과 무능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이. 그걸 극복해서 인을 이루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조금 더 원칙적 해석하면 죽을 각오로 그런 각오로 나서서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내 습관을, 안 좋은 습관. 나한테는 알지 못하는 굉장한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한테.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해요. 그 나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그거를 본 사람은 철저하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주 빡시게 살아보라는 얘기죠. 빡신 마음으로 딱 결심하게 되면은 인생은 치워져요. 편해 마음이. 근데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아주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보면 아주 빈틈이 없어. 어떨 땐 숨이 턱턱 막혀요. 막. 그렇잖아요. 잠은 뭐 잠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했어요. 잠. 무슨 선비들이 쓴 자기를 경계하는 이야기는 뒤에 잠자가 하나 붙어요. 그 잠을 읽어봐요. 아, 숨 막혀. 근데 그거는 내가 해보지 않아서 숨이 막힌 거예요. 그대로 해보면은 정말 편안해. 심신이 다 편안해. 즐거워요. 빡신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대충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신성의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노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아니에요. 몸을 자살을 해서 이런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이건 참 뜻을 모르고서는 기자들이 막 쓰고 있어 지금.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살신성인 하셨다. 아니에요. 대처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하늘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쓴다는 거는 매우 부유해요. 우리 심정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분이 달동네에 대한 삶을 산 분이고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 말년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는 자연별로 낫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처벌받겠다. 나는 오리를 키워서 다시 변호사를 시켰다. 이게 살신성인이죠. 자기를 죽인다는 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클린 이미지를 살리는 게 살신성이 아니죠. 나의 달동네를 인정하는 그게 바로 기계예요. 야, 용감하게 떨어져서 내가 죽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배짱이 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성현들은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를 많이 이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신성이라는 것이 자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살신성이냐고요? 몸에 뭐 죄가 있어요? 몸을 왜 죽여? 여러분들 절대 몸 죽이지 마세요. 절대로. 생각이 좀 못됐지. 몸은 자연이잖아요. 내 안에 존재는 자연이잖아요. 이 몸은 그대로 배고프면은 밥 떨려고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정서질환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정서 질환이 뭐냐 이거예요. 정신병이 뭐냐? 그냥 하나예요. 해동내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병이에요. 이게 다예요. 정신병의 원인이자 정신병의 증상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외에 뭐 있어요? 정신병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왜 우울을 하겠어요? 왜 불안하겠냐고? 왜 두렵겠냐고요? 왜 분열이 되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해동내 이해만 한다는 생각. 이 강박. 자, 봐봐요. 내가 그녀하고 살아야만 한다. 근데 그녀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가. 그러면 내가 우울하겠어요? 안 우울하겠어요? 당연히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녀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럼 내가 불안해요? 편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나를 영원히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두렵잖아요. 어? 그리고 그녀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때? 내가 정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분열이 되잖아요. 다음 뭐예요? 내가 그녀랑 삶을 함께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이 일으킨 감정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자꾸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도 돼요. 해동내 이해만 한다. 그런데 출구는 열어놓자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단, 아니면 말고,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 초가 되거나, 내가, 인생을 설계할 때 마음껏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적어. 돈도 계급을 벌겠다, 대통령도 되겠다, 여러분들은 명의가 되겠다, 내가 의리란 집을 사겠다, 이러면서 다 계획을 하겠다. 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써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아니면 말고. 그러면 정서가 깨지지 않아요. 이 출구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두려움, 공황장애죠. 정신분열증이나 이렇게 이제 임상적으로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우울이 계속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적으로 에너지가 다시 솟구치죠.
그러니까 조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오래되면 조울증이 원래 있어요. 어떤 날 기분이 막 좋아.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음양의 원리 그대로 작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강박관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양방에서는 강박증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뭐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손 씻고 뭐 이런 걸 자꾸 증이라는데, 강박이라는 것 자체에서 모든 병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해로운에 이완한다는 강박이에요. 이거를 현실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죠. 보다 뭔가 나아야 한다 생각, 보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굳어진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가 안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는 나일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건강한 거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나예요. 내가 못생겨서 나는 나고, 내가 실패하고 깨져도 나예요. 철저히 나를 인정해가고 내 생각을 나였다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병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이 되고 살 때, 그런 게 다 병이잖아요. 보다 잘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특별하고 살 때, 보다 나아져야 될 때, 이런 게 다 남 따라가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나대로 가면 돼. 내가 어차피 하는 것만큼 나는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자연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일반 법은 불공평한 면이 많아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판사의 감정에 따라서 법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법 제정은 그냥 대체적으로 공평한데, 그래요. 자연법은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을 쓰는 것만큼, 내가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큼, 공을 들인 만큼 나에게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돼? 착각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는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심장개별력을 1년 했는데도 이 소식이 없어.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는 것만큼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출구만 있으면은 다 이게 해결돼요. 그리고 보세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뭐 머리가 깨진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좀 우울해야죠. 불안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야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 책에서 제가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순기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져요. 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또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 분열, 이 모순이라는 게 좀 있어요. 편안히 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드나. 좀 못되게 산다. 내가 모순을 같이 산다 해봐요. 그거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삶의 모순이 왜 생겨요? 자, 나는 그렇잖아요. 내가 뜻하는 동네로 내가 가나, 나는 이리로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디로 떨어져요? 뜻하지 않은 동네로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삶은 모순이에요. 이게 문제고, 그냥 이게 삶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정말 편하네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가 자연 뜻의 세계거든요. 자연이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쥐도 잡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는 이 길로 안 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사실 정서진에 좀 뜻은 있었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어렵게 보이고 나는 이 길이 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어렵게 보이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그랬어요. 투자. 그 예전에 팍스넷이라고 그 주식 투자가 있어요. 알지? 팍스넷 1회에 그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해서 이제 예선전에서 100명을 뽑아요. 거기서 한 1,500명이 도전했는데 제가 26등으로 10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 100명에게는 1,000만 원을 줘요.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1,000만 원을 주는데 그 1,000만 원에서 내 자랑을 하고 있네. 제자 잡으면 괜찮아. 그래서 1,000만 원을 줄 때 단지 거기서 20%를 만약에 손실이 나면 자동 게임 아웃이에요. 왜냐면 그 회사도 손실을 좀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미래대회가 그때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0명 중에 그때가 시작할 때가 한 달 반 정도 경기가 있었어요. 6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내려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필명의 기본기로 있어요. 지금도 거기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사이트를. 거기서 제가 1등 먹었잖아요. 1등. 치지 말라고. 그게 바로 불행의 시초였어. 일 떨어진 때 83% 좀 얼마 돼가지고 내가 1등 먹었어, 수익을. 2등은 뭐 60%도 안 돼. 한 떨어졌었고. 그래서 내가, 이 당면에 내가 좀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올인. 그래가지고, 내가 3불에 당첨됐어. 올인해가지고. 3대 불이 있어요. 석가모니 불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담이니까. 미륵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불이라고 있어요. 신불이라고. 내가 여기에 드디어 바늘이 올른 거예요. 신불의 바늘. 신불이라면 여러분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신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려줘야죠. 신용불이야. 그래서 아주 달동네 아주 깊숙한 곳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이게 나는 이 길로 가고자 했는데 내 마음은 나를 완전히 이상한 놈들 오더라고. 그래서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인생 수업료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결국은 뭐예요? 무모하게 달동네에 가서 깨지고 좀 되는 줄 알고 천재적 기술이 있구나. 그래서 이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부서져 보니까 달동네 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가니까 이 인생의 맛은 여기 있구나. 그걸 한 거. 만약에 해동내면 쭉쭉 가고 해동내면 갔다면 내가 이런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도 펼 수도 없었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도 성인의 말씀은 그때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인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늘 거야. 그냥 좋은 말씀을 늘 거야. 위대한 말씀. 그리고 나하고 항상 상관없어. 나에게 적용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깨져버리니까 역행주고가 권위지지잖아요. 공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미지가 이런 뜻이구나. 그전에는 그냥 관념이에요. 지금은 내가 알죠. 이 성인의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적이라는 거를, 현실적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요. 이게 이미지가요, 절대 관념 아니에요.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의라는 게 반성 경계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하고 반성하고 경계하고 이럴 때만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이는 존중이잖아요.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다? 그래서 이 삶의 모순 속에서 또 있는 거예요. 달동네도 괜찮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믿음이에요. 달동네가 뭐예요? 뜻대로 안 되고 처절하고 모순, 그 다음에 고통, 고민, 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괜찮아요? 믿음이에요. 거기서 가봐서 깨져보면 알아요. 여기도 살면 없다는 거. 괜찮은 거는 괜찮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의 법칙. 그래서 음양 자체가 인정이고 믿음이에요. 음과 양이라는 거는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강도하고 살인, 도둑 이런 것도 괜찮아요. 큰일 났네. 내가 잘못 얘기를 해서 언어적으로. 이제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선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당신 제자가 될 텐데 다만 내 직업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이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제 천직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렇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를 줬어요. 자, 그럼 너 오늘 밤에도 또 일터에 나가냐고. 나갑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터에 나가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 말대로 그래? 그냥 도둑질에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자료를 들고 담을 터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담을 터넘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담을 터넘는데 담이 안 넘어가는, 담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긴장되고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데 기쁜 마음을 이끄니까 담을 못 넘어가. 그래서 그 깨친 거예요. 깨쳐가지고 선생처럼 선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예요. 사기나 절도나 뭐 도둑질이나 폭력 이런 것들은요 해라 그래도 못해요. 해라 그래도 못해. 먼저 내가 투웨이가 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투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아. 원래 모든 일이 되는 거는요 반드시 자연의 이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해가요 뜰 때 어때요? 아침에 뜰 때 금날 뚝딱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딱 중천에 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는 저 산 동쪽에서 어둠이 서서히 거치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거치면 해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서 중천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자연법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이에요. 전부 다가. 어느 날 지금 여름인데 갑자기 내일 겨울이 옵니까? 오늘 여름인데 내일 겨울?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티끌을 모아야지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치를 안 믿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뭘 얻을 때 한꺼번에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못 얻어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다 잃어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한번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디로 가요? 철장 속에 가서 있네요. 한꺼번에 잃어. 그래서 투웨이가 되면은 괜찮다 하게 되면은 자연법을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동내에 있으면 해동내에 살고 달동내에 있으면 달동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예절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머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현들이 폭력 쓰지 말아라, 효도해라, 또 마당 쓸어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틀을 줘서 교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법은. 환자가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또 환자가 될 수 있고요, 건강해도. 성인과 범부도 마찬가지죠. 성인과 범부가 언제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도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는 입을 조심하라. 옳은 진리를 한다고 자꾸 떠들다가 거꾸로 당하기 쉬워요, 잘난 척하면. 그리고 대인은 백성을 조심하라 그랬어. 대인은 뭐예요? 대인이 뭐 이런 큰 정치가라든지 뭐 다른 사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계백장군도 그런 면이 좀 있으시죠? 나라를 위하다가 어때요? 황산벌에 가는 날 자기 식구 다 죽이고 왔어요. 과연 그것이 심성개발촌에 갔을 때 과연 충신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연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위인들은요, 정말 위인들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 있는 위인들은 많은 문자예요. 그리고 사실 맞잖아요. 위대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위대한 거. 이 세상에 소리 소문이 없이 왔다가 아무런 족적도 남기지 않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한 삶일 수 있어요. 왜 환경 오염을 시켜요? 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카드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위인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없는 게, 평범한 게 도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날린 도인들은 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름이 났어. 그래서 가장 원래 다 특별하니까 우리가 다 특별하잖아요. 잘났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어때요? 다 못났어.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성인이 됐어요. 노제장 됐을 때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없이 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과자에도 보면 없는 게 자랑이잖아요. 무설탕, 표백제, 무방부제, 다 묻자요. 나 이걸 과자를 보면서 스님들이 썼나? 무가 그냥 역시 달동네의 맛을 아는구나.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뭐 돼 있나? 이거를 자랑을 해놨나 볼까요? 여기 여기도 있네. 무 NSG. 없다. 없는 게 자랑. 달동네.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동네가 건강한 거예요. 아까도 내가 그랬죠. 현실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초라하잖아요. 그쵸? 늘 깨지고 터지고. 근데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찬란한 세계. 여기야말로. 단지 그거예요. 단지 그거. 해동내 위험한다는 데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거예요. 과연 내 사고방식이 그런가? 우리 엄청나게 이게 자동화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달동 얘기 듣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이해 잘할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오니까 좀 이어져 갈 거예요. 근데 이 공부 끝나고 나면은 한 3일 지나면요. 뭔 얘기 들었던가? 해동네 달동네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우수해. 해동내 달동네 생각하니까 그래도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이 달동네에서 깨침이 와요. 체득이 돼. 아, 이게 달동네였지. 이렇게. 그런데 조금 더 정진하게 되면 이걸 이제 유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유지를 해서. 그 정진에 가도록 제가 또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내줄 거예요. 끝나가면. 기대해도 좋아요? 할 수 있는 숙제를. 그거 하나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달동네도 괜찮다. 이게 바로 강박이에요. 해동내 이해면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해동내만 이해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스러운 거.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적에는 전혀 그걸 몰라요. 전혀. 조금 더 눈치를 못 채.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건 뭐 별로 무겁지가 않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아픔을 호소 부를 때 이렇게 하지. 그리고 팔이 아파 죽겠어요. 이게 환자예요.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양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 내려놓는 치료 잘 안 하더라고. 어떻게든 같이 가서 들어줘요. 같이 들어줘. 약으로서 또 이거 지탱을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약이 그거잖아요. 약이라는 여기다가 지탱을 해주니까. 그러면 좀 덜, 팔이 좀 덜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는 걸로 알고. 그런데 대신 어때요? 팔은 덜 아픈데 여기를 지탱해줬으니까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우울항, 우울제 뭐 이런 거 먹게 되면 우울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만큼 항상 이해력이 다 떨어져요. 판단력, 감정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된 게 아니에요. 치료된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내려놓냐? 어떻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냥 내려놓으면 돼. 그래서 그거를 이건 이제 치료적인 의미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내려놓냐면은 환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 내가 그렇게 살면은 투의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환자는 나하고 접하면서 나처럼 돼요.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나아져 있어. 의사가 고치려면 못 고쳐요. 끄달려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고통, 그 하소연, 이런 거 듣기 시작하면은 평생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어떤 이제 의사분들은 그걸 듣고 있더라고. 그건 의사는 아니지. 친구지, 그는. 들어주면 도움은 되죠. 그러니까 도움만 되는 거예요. 병을 못 고쳐서. 병을 고치려면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인 내가 변화해야지만이 병이 나요. 그러면은 나는 그래요. 환자들 고칠 때 보면은 어떻게 병이 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신경 별로 안 써.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의를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나를 따라해. 그리고 내가 또 끊어줘. 예화절 그대로. 그런 병이 나는 거예요. 나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환자를 봐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비 오면은 물이나 좀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하고 또 햇빛 쪼이게 되면은 그늘 같은 거 뭐 가릴 땐 가리고 또 이쪽에 쪼이게 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 이렇게 병이 낫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 쉬운 길로 가면 쉬운데 어렵게 가서 어려울 거예요. 제 고등학교 나이로는 2학년이에요. 여자
우울증을 왔어. 약도 먹고 심각했지. 자살 생각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왜 나한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쫀쫀하대. 아주 그냥 징그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지. 아버지가 쫀쫀한 게 아니라 네가 쫀쫀하다. 진리를 말해줘야지. 보통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고 싶으면 죽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얘나 좀 똑바로 살아. 오늘 이제 걔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머리는 좋아. 이거는 새 나가서는 곤란한데 그놈하고는 평생 비밀인데 내가. 그날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 용돈 얼마씩 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상 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왜 준 적은 없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100만 원 쏴주세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버지가 내 말 듣고 100만 원 쐈어. 그 다음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달라진 거예요. 화두를 물려놓은 거예요. 화두를. 그러더니 그 녀석이 한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약 먹었나? 약 먹었잖아. 약 먹었잖아. 그때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에 모든 게 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동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머리에다가 이제 생각을 심어준 거잖아요. 왜 아빠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을까? 그 쫀쫀한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묻었잖아요. 그죠? 심어준 거잖아요. 씨앗을. 그 파종을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고 아버지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하다. 바로 100만 원 썼지 않았느냐 부터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건전하고 제대로 된 생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한 걸음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인데 그 한 걸음에다가 시간이 가면은 이 싹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환자를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피에 고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한 전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법으로 서서히 물을 주게 되면은 어떨 때는 이게 자라는 것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러나 가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이만큼 자라는 거. 그러면 병이 다 낫게 돼 있어. 그냥 자연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고치려면은 못 고쳐요. 한꺼번에 고칠 수는 있어. 나도 한마디 해가지고. 근데 그건 하루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되면은 내가 투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움직여. 내 말도 그냥 그렇게 되고요. 또 행동도 그렇게 나와. 자연스럽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현란해서 자꾸 이상한 기술을 걸어. 근데 씨름한 사람들 봐봐요. 이만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씨름 기술이 현란하지 않잖아요. 다 뒤로 넘기고 이러지 않잖아. 그냥 밭다리, 안다리, 호미그림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거지. 그래서 환자 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남아요. 결론은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나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방법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남이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심성개발을 하면 되고
내가 저기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협진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병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잠에서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잠.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게 정신병이에요.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착각을 하나 풀어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어. 본래 그러한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러해. 세상은 본래 문제가 있어. 본래 우울해. 본래 혼란스러운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착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해동내 이해만 한다는 거. 착각이다. 그 강박은, 나도 내가 강박을 가졌을 때 그 강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어보면 돼. 내가 고집하잖아. 왜 해동내야만 하는 데를 하고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럼 말 못해. 강박을. 그냥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야. 그거 하나 벗어나는 거예요. 이 착각이 오랫동안 굳어서 습관화된 거예요. 착각이 오랫동안 습관화된 이것이 바로 강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동내 이해입니다. 보다 나아야 된다. 잘 내가 아니면 된다.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된다. 맡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만 들지 맡겨도 되는데. 그래서 발동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해동내는 근면성실, 희생봉사 이런 정신이에요. 발동내는 놀고 쉬고 믿고 기다리는 거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데서 더 많은 이 풍요가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저한테 심성개발하니까 여기 심성개발 단계가 있죠. 볼까요? 페이지 166페이지 11단계. 이것도 원래 그 선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정확해요. 이 10단계가. 근데 0단계를 이제 혼동기를 보고 이걸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더니 저한테 선생님은 몇 단계예요?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몇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몇 단계에 있나 이런 거? 네?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 고백을 할게. 나는 0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도 왔다 갔다 거려요. 항상. 10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주 잠시 하루에 한 1분, 5분 얻을 때는 이 10단계까지 간다고요. 가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역행만 하고 살아요.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성현도 마찬가지예요. 성현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우리 공사님들이었고 태교 있지만은 그분들이라 했어도 잠시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계하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 선생님이 10단계인데 나는 지금 1단계 해내고 있고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자, 나도 여기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금방 때가 깨요. 그래가지고 0단계로 그냥 내려요. 근데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경계하자, 가해부 닦자. 이렇게 자꾸 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행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율구 선생을 만나면은 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또 태계 선생들이 얘기한다면 평화가 자꾸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이야기 질문거리 있나? 대략이 가해할 때는 제3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뭐 정신 치료 잘해야 된다 이런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의욕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의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의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서? 그게 말이 틀린 얘기지. 말이 틀리잖아. 의욕이 있는데 왜 몸이 안 따라주냐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끊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네 나 거짓말 좀 말이야. 네 인마 의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냐고. 의욕을 좀 가져.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그렇게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의욕이 생기려면은 충분히 쉬고 놀 때 의욕이 생겨요. 충분히 쉬면은 자연의지라는 게 뭐예요? 겨울을 지나면은 이렇게 새싹이 돋고 꽃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의지가 올려오려면 충분히 놀아야 돼. 안 놀아서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땡기니까. 그래서 과외 너무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그 힘으로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 놀지 않으면요 대학교에서 다 머리 다 깨져. 그래서 30대까지 놀아야 싶다 이런 책 생겨. 나는요 그 초등학교 다는 6년을 놀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 노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뭐 가서 물놀이 하고 또 농사 짓고 이러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뭐 당연히 친하게 좀 했지. 내가 정서질환이 공황장애라 가지고 마탱이에 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쉬었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쉬었지, 중고등학교 쉬었지 이러다 보니까 30 후반, 40대 돼서 공부가 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러면 일찍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충분히 쉬면은.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러면 쉬어야 돼요. 유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자연의지가 올라와. 근데 인의지를 계속 당기다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깨져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참 질문 생각이 나는데, 남녀 애정 문제에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끊어주면 되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나의 집착이 강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했어? 아유, 인기도 좋아. 인기 좋아. 인기 때문에 답이야? 인기, 이게 뭐예요? 답은 인기 관리를 좀 해야지. 인기 관리를 안 해서는 뭐야? 인기 관리를 안 하고 내 인기를 그대로 들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표정 관리, 정치인들이 표정 관리 잘하잖아요. 이번에 뭐 한나라당에서 뭐 표를 시켜놓고서 표정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묻지 말고 심각하게 속으로 웃어도 표정 관리, 인기 관리. 자, 이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소유욕을 가지고 집착하려면은요, 그거를 말리려고 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말리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그냥. 왜? 그 사람의 자유인데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 나를 소유하려고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말려요? 그렇게 해도 내버려둬야지. 네? 나의 행복에 대해서 누군가 소유하려고 집착하려고 그럼 내버려둬야지 어떡해. 그걸 어떻게 말려? 말릴 시간도 없고 한 가지도 없고 이렇게. 자, 그래서 내버려두면 되고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자꾸 하도록 뭔가 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내 공간으로 너무 깨고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자꾸 빼먹고 자꾸 나를 감시하고. 근데 감시한다는 건 전부 다 환자들 이야기야. 나를 감시하고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만 정보부에서 나를 늘 감시한다고. 자기가 특별하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런 걸 다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평범하다면 그런 생각 안 일으키는데 원카드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망상도 다 원카드예요. 이것이 다 퍼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최영만 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최영만 하고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이기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근데 최영만에다 상대해줘요? 그런데 나는 최영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그 가상 공간에서. 그렇죠?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최영만은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싸워주지도 않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리해서 내가 끊어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소유욕을 집착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알아서 없어지는 거지만 내가 여기 자꾸 열어주다 보니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저도 결혼 생활 것도 경험이 있고 경험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는 다 심리적으로 다 완전 이혼해버렸더니 힘들더라고. 그 공간들은 아주 계속 내가 묻지 않고 언제 어딜 언제 들어도 묻지 않고 존중해줬더니 이제 내가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돌릴 수 있어요. 자유롭고 좀 신선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예요. 내 뜻을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관리 나가면 돼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게 이제 병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습관은요, 처음에 습관을 끊어낼 때는 오히려 내가 약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습관들을 안 하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것도. 근데 그 불편함이 다시금 나의 습관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불편해요. 자연법으로 갈 때는, 처음에는. 그거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할 때 원래 고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편안해져요. 그 점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에 맞다 그러면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두 번 끊어주다 보면 처음에는 습관에서 고통스러운데 두 번, 세 번 지나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럼 인간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치